안녕하십니까.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유재두입니다. 오늘 그 강의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토탈 아르트로플라스티나 하는 경우에 가끔 아주 드물게 경험하시는 엑스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를 갖는 경우에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대개는 콘제니탈 아노말리나 또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말유니언, 디스탈 피머나 또는 피머 샤프트 프록시멀 티비아 프랙처가 있고 나서 그게 이제 말유니언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하는 DFO나 HTO 후에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서라이티스가 좀 더 심해지면서 토탈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흔치는 않지만 뭐 콘제니탈 메타볼릭 디지즈, 튜머, 파제 디지즈 등이 있을 겁니다. 주로 실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가끔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경우는 대개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말유니언의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들인 것 같고, 대부분의 보고도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이제 HTO나 DFO 후에 좀 롱텀 팔로업 되면서 알서라이티스가 진행돼서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수술 전에 이제 결국은 디포미티의 정도를 미리 알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전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진을 이제 뭐 대부분은 아마 leg 스탠딩 필름들을 아마 촬영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 AP만 찍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디포미티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롱 스탠딩 필름을 보면 이렇게 그 심한 디포미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물라지가 저널에 레포트한 건데 보면 이렇게 똑같이 AP에서는 거의 뭐 뉴트럴로 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심한 보잉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술 전에 꼭 로우 익스트리미티 전장의 사진, 웨이트 베어링 전장의 사진이 출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프리어 플래닝을 하는 데서는 이제 몇 가지 그 앵글들을 재고, 그 다음에 디포미티의 로케이션의 센터를 흔히 말하는 코라라고 하는 센터 오브 로테이션 앵글을 측정하는,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얼마나 디포미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말유니언이라든지 앵글레이션 된 부위가 어디인지, 중심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레터럴 디스탈 피모럴 앵글, 프록시멀 티비알 앵글 등 이런 그 파라메터를 재음으로써 디포미티 아날리시스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정상 수치들을 보는 건데 사실 좀 베리에이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레퍼런스 밸류는 좀 알고 있는 게 디포미티 아날리시스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린시플은 스콜코가 JAOS라는 저널에 발표한 게 제일 많이 인용되고 실제 제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오스테오토미를 할 건지 아니면 인트라아티큘러 리섹션만으로 인트라아티큘러 컴펜서터리 코렉션을 할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엑스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가 있는 부위가 조인트에서 멀면 멀수록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리업 템플레이팅을 했을 때 그 디스탈 피모럴 리섹션을 하는 경우에 메디얼이나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바이올레이션하지 않으면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디포미티가 심하면 뭐 스테이지로 하는 건지, 스테이지도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원스테이지로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디포미티가 너무 많이 심하면 먼저 오스테오토미를 해서 코렉션을 하고 본윤이 되면 그 다음에 토탈리를 팔로우 나중에 하는 게 더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논문에서 따온 그림이지만
보면 이렇게 디지털 피머 메카니컬 엑시스에 대해서 디지털 피머를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 리섹션 했을 때 이렇게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라든지 메디얼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바이올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으로 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처럼 디포미티가 설사 이 피머에 있지만 리섹션을 했을 때 그 콜레터럴 리가멘트 인저리가 없다면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티비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메카니컬 엑시스가 이 인트라아티큘러 포션에 위치하면 리섹션을 할 수 있게 인트라아티큘러 리섹션을 해서 코렉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앵글의 디포미티가 있더라도 조인트에서 몰면 몰수록 이 디포미티 조인트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이 조인트에 가까워질수록 더 이렇게 메카니컬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 각도가 좀 레퍼런스 밸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15도에서 20도 코로나 플랜에서 20도 이상의 디포미티가 있거나 디지털 피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컴프로마이즈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어디셔널 오스테오토미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티비아에서는 코로나 플랜에서 한 30도 정도 이상의 디포미티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오스테오토미가 필요해서 코렉션이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인트라메두럴 엑시스, 이제 흔히 우리 메카니컬 엑시스가 이 티비아 플라토로 벗어나면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티비아의 코렉션이 먼저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지탈 플래넷의 디포미티는 코로나 플래넷에서의 디포미티보다는 좀 더 포기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되게 프로커바툼의 경우에는 리커바툼이 제일 많긴 하지만 프로커바툼의 경우에는 한 10도 미만, 리커바툼 경우에는 20도 미만의 경우에는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 프로커바툼의 경우에는 이 디지털 피머 리섹션 할 때 엔테리어 피모랄 콜텍스에 노칭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키하다는 거고 그래서 한 20도 이상이 되면 토탈리 하기 전에 이 사지탈 플랜에서의 그 멀유니언된 걸 먼저 코렉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로테이셔널 디포미티는 이제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되게 풋프로그레션 앵글이라든지 힙의 레인지 오브 모션,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서처럼 파텔라 서브렉세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고 로테이셔널 머럴라이먼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CT를 찍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 되게 이제 인트라오브로 수술할 때는 피모의 인터널 텐션이 심하면 그 레터럴 콜텍스에 엔테리어 리섹션 할 때 그 노칭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심을 해야 되고 익스터널 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인트라오브로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로테이셔널 디포미티가 있을 때 이걸 원 스테이지로 할 건지 아니면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을 할 건지 그거는 환자의 상황이나 또는 뭐 서전의 뭐 사진 술기에 대한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퍼레이트 스테이지 오퍼레이션 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프라이머리 TK처럼 인트라아티큘러 리섹션을 해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디포미티가 심해서 시멀테니어스 코렉션 오스테오토미 플러스 TK를 할 건지 아니면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이나 코렉티브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나중에 본인이 된 다음에 뭐 플레이트를 제거하거나 그러면서 그때 딜레이드 TK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좀 스테이지 오퍼레이션 하는 게 나중에 그 수술할 때 좀 더 용이하고 완전히 힐링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시멘트로 임플란트를 이제 고정하는 경우에 그 시멘트가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생기는 그런 넌유니언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스컬코의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인 거는 엑스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가 한 20도 이상인 경우 피머에서 그 다음에 티비아에서 30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사지탈 플랜에서 20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다리 길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라든지 디지털 피머의 본 리섹션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프라이머리로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이 곤란하다라는 거가 곤란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이런 그 알고리즘만으로는 좀 이제 적절치 않은 게 이 컴퓨터 어시스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앞에 말했던 그런 알고리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피머에 인트라모듈이 레일링이 되어 있지만 사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렇게 토탈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김가연 교수가 한 4케이스 정도를 이 말유년 있는 경우에 레포트를 했던 보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거 김가연 교수 케이스인데 보면 이렇게 피머, 디스탈 피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적스터 아티큘러 쪽에 이렇게 심한 디포미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스테이지로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익숙하시고 그런 장비가 어베일러블 하시되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면 이런 그 스테이지냐 원 스테이지냐를 결정하는데 좀 더 포기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66세 여자 환자인데 우리 다음 연자의 문희환 교수님의 케이스입니다. 보면 레터럴 OA가 있고 티비아에 발구시 디포미티가 있어서 이렇게 심한 발구시 디포미티가 있습니다. 아마 내비게이션을 한 것 같고 보면 이렇게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있고 이쪽에 오스토토미 없이 충분히 얼라이먼트 코렉션을 얻을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65세 남자 환자고 제 환자인데 이게 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디스탈 피머에 이렇게 심한 어렸을 때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는 기록은 히스토리는 있는데 이렇게 바루스 말륜이 심하게 돼 있고 레터럴에서 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게 코로나 플론에 말유니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이제 이때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때는 그 엑스트라메드럴 가이드를 이용해서 했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비교적 뉴트럴에 가까운 얼라이먼트를 얻을 수 있었고 7년 팔로우에서도 아직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55세 남자 환자고 디스탈 피머 말유니온이고 스탠딩 레터럴 보면 이건 왼쪽이고 이게 우측인데 보면 이렇게 쇼트닝 플러스 말유니온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8도 정도 말유니온 앵글이 있고 그래서 이 환자도 내비게이션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서 이때는 이제 엑스트라메럴리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냥 수술을 했고요. 보시면 AP에서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얻을 수 있었고 세지탈에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도, 한 10도 정도의 앵귤레이션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지탈에서 보면 비교적 괜찮은 임플란테이션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 플랜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포기붕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원스테이지 오스토토미하고 토탈리를 하거나 한 경험은 없고 되게 오스토토미를 하고 그 나중에 다 뽑고 토탈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보면 이건 제 케이스는 아니고 PM 오스토토미를 한 경우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이게 원스테이지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트라메드럴 롱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오스토토미 사이트를 바이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사지탈 플랜에서 아까 앞선 경우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지탈 플랜에서 38도 정도 심한 리커버텀이 있어서 이런 코로나 플랜에서 디포미티는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스토토미하고 인트라메드럴 네일을 넣어서 고정을 하고 해서 토탈리를 완성했던 경우를 보고한 걸 찾았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디스탈 쪽에 어떻게 고정하느냐는 이제 그 오스토토미 때의 레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본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록시말의 경우에는 되게 다 이렇게 인트라메드 네일이라든지 레트로그린 네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거고 아티큘러 서피스 가까우면 본의 퀄리티에 따라서는 네일이라든지 플레이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저널에 있는 건데 티비아 오스토토미, 티비아 쪽에 이렇게 말유니온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프록시말 쪽에 스크루만 뽑고 오스토토미를 하고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토탈리를 했던 경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디포미티 아날리시스가 중요합니다. 이제 수술 전에 이게 스탠딩 AP 홀로 로렉 스탠딩 AP를 찍어서 반드시 디포미티 아날리시스를 해서 코라가 어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코렉션을 할 건지 그 등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되게 그 말유년 있는 경우에는 되게 인트라메듀러리 얼라이먼트 가이드를 피모 쪽에 티비아 쪽도 마찬가지고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특히 피모에서는 엑스트라메듀러리 얼라이먼트 가이드가 유용하고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술전에 준비해야 될 임플란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코라가 니 조인트에 가깝거나 그 다음에 디스탈 피모랄 본같이 콜레테럴 리가멘트를 바이올레이션 할 걸로 생각이 들면 엑스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을 원 스테이지 또는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